밤 11시 52분. 인문관 505호. 창문 밖으로 운동장 불이 꺼지는 게 보였다. 운동장을 비추던 4개의 큰 조명 기둥 중 마지막 하나가 숨이 끊기듯 꺼진 뒤 캄캄한 잔디 위로 봄밤 공기가 내려앉았다. 지아는 노트북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화면 위엔 아직 제출하지 못한 레포트의 제목만 덜렁 써 있었다. 미래 세대의 학습 환경과 정서적 피로에 대한 고찰. 제목만 거창했다. 실제로 적힌 글은 3줄도 되지 않았다. 서론, 현대 청년들은 까지만 써놓고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다. 현대 청년들은 지안이 중얼거렸다. 어쩌라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떠 있다가 결국 내려오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생각이 한 번에 떠오르는 바람에 한 줄도 선별해서 꺼낼 수 없는 느낌이었다. 오늘 하루를 되짚어보면 사실 글로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은 충분히 있었다. 아침 6시 반, 집 근처 카페에서 알바로 하루를 시작했다. 에스프레소 샷이 몇 번이나 잘못 나가서 옆에서 보던 점장이 지안 씨, 피곤하지?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라며 웃어주던 얼굴. 9시, 학교 강의실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들었던 교과 교육론 수업. 친구들이 돌아가며 발표를 하는 동안 본인은 발표 순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나마 허용된 딴지대 시간이라 생각하고 대외활동 단체방을 확인하던 손가락. 오후 2시, 교육 관련 공모전 팀 미팅. 남들 앞에서 웃으며 제가 이 부분은 정리해 올게요. 라고 떠맡았던 순간. 그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자신이 뒤처지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두려웠었다. 저녁 6시 반, 잠실 쪽 학원에서의 물리 수업. 칠판의 힘, 가속도, 속도를 그려가며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고 힌트를 주고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하며 미소 지어주던 순간들. 그리고 밤 10시 반. 수업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돌아와 이제야 겨우 레포트 한 줄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 현대 청년들은 노트북 화면의 흰색이 눈을 아리게 했다. 눈이 시린 건 화면 빛 때문만이 아니었다. 지아는 결국 노트북 덮개를 살짝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 덮어버리면 자신이 도망치는 것 같았고 열어두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에이, 모르겠다. 그녀는 낮게 욕을 하고는 등받이 의자에 몸을 깊게 기대었다. 천장이 낯설게 멀어 보였다. 집에 도착한 건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거실에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TV는 꺼져 있고 식탁 위에 한 사람분의 밥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왔어. 부엌 쪽에서 엄마가 고개를 내밀었다. 응이나 늦지 않았지? 말을 꺼내면서도 이미 늦은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뭐가 늦어? 아직 오늘 안 넘었는데. 엄마는 늘 그랬듯이 웃으며 말했다. 밥 데워줄까? 국도 다시 끓일까? 그냥 전자레인지에만. 나 금방 먹고 들어갈게. 천천히 먹어. 누가 잡아먹디? 엄마는 투덜대는 듯 말하면서도 국을 냄비째 다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다. 알바는 어땠어? 괜찮았어. 오늘은 덜 바빴어. 학원은? 애들은 말 잘 듣고? 응, 애들은 나보다 나은 것 같더라. 대답을 하다가 지아는 본인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피곤하게 들린다는 걸 눈치챘다. 엄마는 잠깐 조용히 지안을 바라보다가 국그릇을 앞에 놓아주며 말했다. 너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하다. 엄마는 내가 무슨 대단한 거 안 해도 되니까 좀 덜 피곤했으면 좋겠어. 따뜻한 말이었다. 그런데도 지아는 그 말이 불편했다. 나 아직 괜찮아. 할 만해. 익숙한 대답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다. 정말 괜찮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틈도 없이. 알아. 넌 늘 할 만하다고 할 애야? 엄마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엄마는 제일 걱정돼. 힘들다고 하면 엄마가 대신 힘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넌 도무지 말을 안 하잖아. 엄마도 힘들잖아. 지안이 말했다. 나까지 징징대면 엄마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엄마한테는 징징대도 돼. 뭐, 어차피 엄만 내 편인데. 엄마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다시 조용한 공기만 남았다. 지아는 국을 한 숟가락 떠 넣었다. 딱 적당한 온도였다. 그런데 입안에서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덜 피곤했으면 좋겠다. 엄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말은 분명 위로였다. 하지만 지안에겐 이렇게 들렸다. 넌 원래 잘하니까 너무 무리지만 말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성적표를 들이밀며 화를 낸 적이 없었다. 어릴 적부터 너 하고 싶은 거 해, 안 해도 돼, 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문제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지안 스스로 안에서 자라났다는 거였다.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까지 믿어주는데, 나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순 없지? 국을 절반쯤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도 반쯤 남아 있었다. 더 먹으면 속이 메스꺼울 것 같았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 지아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듯 내려놓고 침대에 그대로 엎어졌다. 이어폰도 끼지 않고 핸드폰도 보지 않고 그냥 엎드린 채로 숨만 쉬었다. 자기 숨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있었나 싶었다. 침대 매트리스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내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숨가쁘게 살고 있지?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빨리 뭔가를 보여줘야 해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좋은 학점. 빨리 좋은 대학원. 빨리 좋은 직장. 빨리 안정된 삶. 근데 얼굴이 베개에 눌린 채로 머릿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빨리 가면 뭐가 달라지는데? 답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부지런히 뛰고 있어야. 가만히 있는 자신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만 있었다. 이틀 전 인스타그램을 열었을 때가 떠올랐다.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대기업 인턴 합격 메일을 캡처해서 올린 사진. 떨리는 손으로 열어본 메일.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라는 문장. 그 아래 빽빽이 달려있던 축하 댓글들. 너는 역시 될 줄 알았어. 진짜 멋있다. 자랑스럽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지아는 손가락을 멈췄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 친구도 힘들게 공부했겠지. 쉽게 얻어낸 자리가 아닐 거라고.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질투와 자기 혐오가 동시에 끌어올랐다. 나는 뭐 했지? 알바 다니고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공모전 준비하고 수업 듣고 과제 내고 분명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는데 증명할 수 있는 결과라는 걸 떠올려 보면 떠오르는 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머리 위에서 누가 커다란 돌을 올려놓는 것처럼 숨이 가빠졌다. 침대에서 뒤집어 누운 뒤 지아는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그러면 더 어두운 생각들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아, 그냥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쩌면 마지막 남은 방어막 같은 거였다.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거 말고 그냥 피곤하다고 말하면 조금은 덜 무너지는 느낌이라서 그녀는 한참 후에야 억지로 몸을 일으키고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다시 켜고 아까 세 줄밖에 못 쓰던 레포트 파일을 열었다. 커서는 여전히 같은 곳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현대 청년들은 지안이 다시 중얼거렸다. 진짜 지쳤다. 그녀는 결국 현대를 지우고 요즘 우리로 바꿨다. 요즘 우리의 하루는 종종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조금씩 넘어서는 속도로 흐른다. 문장이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 지아는 이미 눈을 떴다. 자명종은 6시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몸은 아직 자정을 지나 돌아온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의미 없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손을 뻗어 끄고 잠시 그대로 누워 있었다. 오늘은 진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지금 쉬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습관은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른다. 결국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조금 띵했지만 커피 마시면 나아지겠지라는 말을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떠올렸다. 카페 알바를 마치고 학교 수업을 듣고 그 사이사이 과제를 하고 점심시간에 공모전 단체방을 확인하고 오후에 또 학교 미팅을 하고 저녁에는 학원으로 향하는 똑같은 하루가 이어졌다. 시간은 채워질수록 이상하게 몸은 텅 비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오후 교육학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가 팔을 콕 찔렀다. 야, 너 요즘 얼굴 장난 아니다. 동기 서윤이었다. 뭐, 화장 안 해서 그래? 지안이 웃으며 대답했다. 화장을 했건 안 했건 사람 얼굴 색부터가 회색이면 문제지. 서윤은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너 요즘 알바의 학원의 대외 활동에 맨날 스케줄 빡빡하잖아. 언제 쉬냐? 일요일 낮에. 그냥 늦잠 자는 거 말고 늦잠 자는 것도 쉰 거지. 말은 그렇지. 서윤은 한숨을 쉬었다. 아니, 나 솔직히 좀 부럽긴 했거든. 너 보면 뭘 그렇게 열심히 사나 싶으면서도 또 저렇게 사니까 뭔가 이룰 것 같고 이룬 게 아직 하나도 없는데? 지안이 툭 던지듯 말했다. 얘야, 아직 20대 초반인데 뭘 이뤄? 노벨상이라도 타야 속이 시원하겠냐? 서윤은 웃으면서도 지안의 표정을 보곤 다시 진지하게 물었다. 진짜 괜찮아. 괜찮냐는 질문이 제일 괴롭다는 걸? 서윤은 몰랐을 것이다. 그 단어엔
너는 괜찮아야 한다는 기대와 괜찮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들어 있었다. 지아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다. 괜찮지 뭐. 아직 쓰러진 적은 없으니까. 쓰러져야 안 괜찮은 거야? 쓰러지면 그때 가서 인정하려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말을 내뱉는 본인도 듣는 서윤도 웃지 못했다. 너 나중에 진짜 병원 한번 가봐라. 몸 말고 마음 검사하는데. 서윤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말했다. 엄마한테 뭐라 그러고? 그냥 힘들다고 그러면 되지? 엄마가 더 걱정하잖아. 괜찮다고 해야 다들 편안해져. 그 말에 서윤은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내 지안에게 쥐어줬다. 어쨌든 이거 먹고 당이라도 올려. 너 보면 내가 다 피곤해. 가지 말라는 소리는 끝내 하지 않았다. 서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지안이 그래, 나 그만둘게 라는 말을 쉽게 할 타입이 아니라는 걸? 봄이 지나 초여름이 되었을 때 세미나실 한쪽 구석에서 지아는 혼자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대학 교육혁신센터에서 주최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고 팀 단위로 대학생 학습 멘탈케어라는 주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오늘은 각자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와서 공통된 키워드를 뽑는 날이었다. 지아는 설문과 인터뷰 파일을 다시 열어보았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아요. 쉬는 동안에도 비시간에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그냥 내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는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고만 하는데 그 말이 오히려 너는 알아서 잘할 애니까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힘들다는 말이 더 안 나와요. 그 문장들을 읽다가 지아는 손과 눈이 동시에 멈췄다. 마치 자신을 인터뷰한 누군가의 답변을 읽는 기분이었다. 나만 이런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녀는 모니터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한동안 공기만 바라보았다. 머릿속 한 구석에서 엄마의 말들이 줄줄이 떠올랐다. 너 하고 싶은 거 해? 우리 욕심 없다. 너 힘들지만 않으면 돼. 그 말들이 애정으로 가득한 말이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동시에 우리는 널 100% 믿는다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 믿음을 지안 스스로가 등 뒤에서 칼날처럼 쥐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믿음을 배신하면 안 돼. 그래서 더 빨리 성장해야 해. 빨리 뭔가를 보여줘야 해. 노트북 화면에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지아는 더 이상 글자를 읽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교실 밖에서 사람들이 떠들며 지나가는 소리와 복도 끝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 창밖에서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 전부 뒤섞여 하나의 잡음이 되었다. 그 순간 갑자기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목을 조르는 것도 아닌데 공기가 윗줄기에서 막히는 느낌이었다. 하! 지아는 책상에 놓인 종이컵 물을 들이켰다. 물은 잘 넘어갔지만 가슴 깊은 곳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가 봤으면 공황 증상 같다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아는 그걸 그냥 피곤해서라고 이름 붙였다. 언젠가부터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최소한의 단어로 축소하는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아는 레포트 대신 자기만의 문서를 하나 새로 열었다. 제목 칸에 손이 멈췄다.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몰랐다. 잠시 고민하다가 그녀는 이렇게 쳤다. 나한테 솔직해지는 연습. 엔터를 치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글을 적었다. 나 요즘 너무 무섭다. 나는 늘 괜찮아 라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은 너는 잘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정작 나는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부모님이 나한테 던지는 믿음을 사랑하면서도 그 믿음이 너무 무겁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말은 내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는다라는 말처럼 들린다. 그래서 더 빨리 뭔가를 해내야 한다고 느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글을 쓰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스펙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 되게 아픈 것 같아서다. 여기까지 쓰고 지아는 손을 떼었다. 손가락 끝이 조금 저릿거렸다. 눈꺼풀이 뜨거웠다. 근데 나 진짜 아픈 걸까? 그 질문에는 아직 선뜻 그렇다고 답할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정말로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 주말 오후 학원 수업이 끝나고 지아는 잠깐 비는 교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칠판에는 학생들이 풀다만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선생님, 이거 왜 이래요? 라며 손을 들던 아이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 순간만큼은 지안도 되게 쓸모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문제를 함께 풀고 학생이 눈을 반짝이며 이제 알겠어요 라고 말할 때 그때만큼은 스스로를 그렇게 많이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힘들어도 학원을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있었다. 교실 문이 열리더니 아까 그 학생이 고개를 내밀었다. 선생님, 아직 안 가셨어요. 너 아직 안 갔어? 꼴찌로 남아있던 2학년 학생 하나. 유준이었다.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해서요? 조금 기다리래요. 그래. 밖에 추우니까 여기 앉아 있어? 지아는 손짓으로 앞자리를 가리켰다. 유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드르륵 앉았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숫자들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칠판만 묵묵히 둘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선생님. 먼저 말을 꺼낸 건 유준이었다. 선생님은 불안할 때 뭐 해요? 뜻밖의 질문에 지아는 펜을 돌리던 손을 멈췄다. 왜, 너 불안해? 유주는 잠깐 망설이는 듯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요즘 맨날 불안해요. 모의고사 점수도 생각만큼 안 나오고 학교 선생님은 자꾸 공부 이야기 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해라는데 그게 더 부담돼요. 지안의 가슴이 순간 쿵 내려앉았다. 왜 부담돼? 자기도 아는 답을 일부러 물어보듯이 다시 습관적으로 던졌다. 엄마 아빠는 저 믿는 거 같거든요. 너는 잘하려니까 굳이 뭐라 안 해도 돼 이런 느낌. 근데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빨리 뭔가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계속 못 보여주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혹시나 나도 그래 라고 말하면
학생의 불안까지 자기 것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그 말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건넬 수 있을까 싶었다. 유주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하루라도 공부 안 하면 엄청 게을러진 사람 같고, 다음 날 학교 가서 친구들 얼굴 보면 쟤는 다 했는데 나만 안 했나 이런 생각 들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그냥 하루쯤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싶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또 싫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지금의 지안을 향해 날아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안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그러는데, 나도 내 나이 때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잠시 뒤에야 입을 열었다. 나도 그래? 유준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선생님도요? 응. 지아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나도. 지금도 불안해. 이 나이 먹고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들 때도 있고, 하루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고 싶은데, 그러면 꼭 자기 전에 아, 오늘 하루 또 날렸구나.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계속 뭐라도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너무 힘들고. 유준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진짜요. 선생님은 다 해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지안이 웃었다. 어디 사람을 그렇게 과대평가해? 둘이 동시에 피식 웃었다. 웃음 끝에 조금의 쓸쓸함이 섞여 있었지만 지아는 한참 고민하다가 자기가 요즘 노트에 적어두곤 한 문장을 떠올렸다. 나 요즘 이런 생각은 해. 어떤 거요?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을 기다리다 보면 평생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그래서 불안한 채로 그냥 조금만 해보는 연습을 하는 중이야. 조금만. 응. 완벽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쉬고 조금만 울어보고 조금만 웃어보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에 확 좋아지지도 않고 한 번에 확 망가지지도 않더라고. 유주는 그 말을 한참 곱씹는 듯 했다. 근데 그 조금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나도 아직 잘 못해. 지안이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너 방금 말한 거 있잖아. 불안하다고, 무섭다고. 그거 말한 것만 해도 이미 한 걸음은 나아간 거야? 그런가요? 응. 불안한 거 숨기고 괜찮아요만 반복하는 게 사실 제일 위험한 것 같거든. 유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부모님한테도 이런 말 해요? 지아는 잠깐 멈칫했다. 조금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나름의 타협점을 찾은 답이었다. 유준이 웃었다. 저도 나중에는 좀 해볼게요. 부모님한테. 지금은 조금 무서운데 그 감정이 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지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그래. 조금만 할 수 있을 때 조금만 해봐. 그날 밤 지아는 오랜만에 방 안불을 모두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노트북 불빛이나 핸드폰 화면이 방을 희미하게라도 밝혀줬을 텐데 오늘은 일부러 아무것도 켜지 않았다. 눈이 어둠에 조금씩 익어갈수록 천장에 있는 크고 작은 얼룩들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냈다. 왜 이렇게까지 살고 있을까? 이 질문은 오늘 하루만의 것이 아니었다. 몇 달 전부터, 아니 어쩌면 몇 년 전부터 마음 깊숙한 곳에 내려앉아 있던 질문이었다. 누가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했나? 엄마, 아빠, 교수님, 친구들. 아니다. 다들 지안을 응원해 줄 뿐이었다. 너는 잘할 거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우리는 욕심 없다. 그 말들이 사실이라 해도 결국 지안은 그 말들을 자기만의 언어로 다시 번역해 버렸다. 그러니까 넌 실패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넌 멈추면 안 돼. 그러니까 넌 더 빨리 가야 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둡고 조용한 방 안에서 지아는 처음으로 귀를 기울여 자기 속마음을 들어보았다. 나 그냥 조금 덜 잘해도 되는 사람이고 싶다. 조금만 못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아니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줄 수 있는 나 자신을 갖고 싶다.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한테 좋은 딸이고 싶어서, 선배들한테 괜찮은 후배이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믿음직한 선생님이고 싶어서 나한테까지 그걸 요구한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었다. 소리 내서 울면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 봐. 지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도 이번에는 억지로 멈추려고 하진 않았다.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불안 앞에서 진짜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어딘가에서 배운 것 같았다. 며칠 뒤 저녁 식탁에서 아빠까지 함께 앉아 밥을 먹게 된 날이었다. 아빠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대부분 늦게 들어왔고 식탁에서 셋이 마주 앉는 날은 생각보다 드물었다. 학교는 어때? 아빠가 물었다. 공식적인 안부 인사 같은 질문이었지만 아빠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관심이 묻어 있었다. 괜찮아. 지안이 언제나처럼 대답했다. 학원은 괜찮아. 알바는 걔도 괜찮아. 엄마가 웃음을 터뜨렸다. 내 인생에는 괜찮다랑 괜찮지 않다밖에 없냐?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다행이지. 지안이 씁쓸하게 웃었다. 수저 소리만 잠시 식탁을 채웠다. 아빠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먹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뭐를? 다. 알바도, 학원도, 대외 활동도. 우리는 내가 뭘 하느냐보다 내가 밥 먹고 잘 자고 너무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 우리는 너 보고 대단한 사람 되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너 머리카락 덜 빠지고 내가 안 우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 웃으라고 한 말인 듯 했지만 지아는 웃을 수 없었다. 근데
손에 힘이 들어갔다. 숟가락이 밥그릇에 살짝 부딪혀 소리가 났다. 문제는 엄마 아빠가 그 말을 해도 나는 안 놓아진다는 거야?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지안을 향했다.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지원받으면서, 이렇게까지 믿음받으면서 성실하게만 살다가 아무것도 못 이뤘다고 느끼면 그게 더 무서워.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나 좋은 딸이고 싶었어. 나를 믿어주는 부모님한테. 봐, 나 진짜 잘했지? 라고. 빨리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하루라도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어. 근데 계속 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나한테 너무 미안해. 말끝이 가늘게 떨렸다.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한번 바라봤다. 지안아.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너한테 그런 부담 주려고 한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알아. 지안이 빠르게 대답했다. 머리로는 알아. 근데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또 다르더라고. 아빠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어쩐지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미안하다. 아빠가 마지막에 꺼낸 말이었다. 사실 내가 알아서 잘하는 애라서 우리가 덜 말 걸고 덜 챙기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해. 부모 욕심 없다고 말은 하면서도 어쩌면 속으로는 우리 딸은 알아서 잘할 거야 이러면서 너한테 기대고 있었나 보다. 엄마가 지안의 손등에 손을 포개며 말했다. 근데 있잖아. 지안아. 너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우리한테는 충분히 자랑스럽다. 너 힘든 거 알면서도 그걸 안 티내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자체가 엄마는 그게 제일 마음 아프고 제일 고맙고 제일 미안해. 그 말에 지안의 눈물이 불쑥 터졌다. 나 사실 이 말 하고 싶었어. 어떤 말? 나 힘들다고.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나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맨날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루 종일 쫓기는 느낌이야. 엄마 아빠가 해준 말 다 알고 고마운데도 내가 내 스스로를 못 놔주는 게 제일 무서워.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안 옆으로 와서 등을 토닥였다. 그래.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이상하게도 괜찮아질 거야라는 말보다 고맙다라는 말이 더 위로가 되었다. 그날 이후로 지안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아니었다. 여전히 알바를 했고, 여전히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여전히 레포트와 과제와 프로젝트는 끝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씩 일부러 비워두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하루는 대외 활동 모임을 빼고 학원도 알바도 없는 날로 맞춰보았다. 그 날만큼은 아무에게도 돈을 뭐 했어? 라고 묻지 않고 아무에게도 나 오늘 뭐 했다 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혼자 산책을 나가거나 도서관 구석 자리에서
의미 없는 소설만 읽거나 방에서 음악을 들으며 한없이 멍을 때렸다. 처음 두세 번은 그 시간이 너무 불편했다.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더 뭔가를 하고 있겠지? 나는 지금 뒤처지는 거 아닐까? 그러다 문득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10칸 뛰던 거 7칸만 뛰어. 셋은 비원화. 그 셋의 칸을 조금씩 눈에 보이게 만들어 보고 싶었다. 노트에 하루 일정을 적을 때 일부러 3줄 정도는 아예 아무것도 쓰지 않고 비워두었다. 그 빈줄 옆에 작게 적었다. 망가져도 괜찮은 칸. 실패해도 괜찮은 칸.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칸. 완벽하게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문장을 써놓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조금씩 호흡이 느려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밤 학교에서 내려오는 버스 안.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빨리 해내는 인생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멋있는 타이틀이나 대단한 스펙이나 사람들이 박수치는 결과들보다 그냥 이렇게 매일 자책하지 않고 조금 덜 미워하면서 내일을 맞이하는 삶. 버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지아는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덜 다그치는 눈을 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방에 들어온 뒤 지아는 또 노트북을 켰다. 그녀가 며칠 전부터 쓰기 시작한 문서. 나한테 솔직해지는 연습을 다시 열었다. 새로운 줄에 커서를 옮기고 오늘의 날짜를 썼다. 오늘은 많이 불안했다.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친구들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도 수업이 끝난 뒤 바로 다른 일을 이어서 하지는 않았다. 학교 잔디밭에 앉아서 한참을 하늘만 보고 있었다. 하늘이 생각보다 파랗다는 걸 오랜만에 다시 알았다. 그게 무슨 대단한 성취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간 동안만큼은 나는 나 자신을 조금 덜 미워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고 오늘만큼은 믿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덧붙였다. 아직도 나는 빨리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가시지 않는다. 그래도 이제는 빨리보다는 무너지지 않을 만큼이라는 말을 조금씩 배우고 있다. 저장을 누르고 지아는 노트북을 덮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여전히 미래는 불안했다. 여전히 할 일은 산더미 같았고 여전히 가끔은 숨이 막힐 듯 답답한 날들이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안고서도 조금씩 자기 자신을 이해해 가는 중이라는 사실은 예전의 어느 날들보다 조금 더 단단한 위로가 되었다. 눈을 감기 전 지아는 오늘 학원에서 자기에게 불안하다고 말했던 학생의 얼굴을 떠올렸다. 조금만 더 살아보고 싶다고 말하던 표정. 그래. 지아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우리 조금만 더 살아보자. 완벽하게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하루하루 쫓기듯 뛰기만 하는 대신 가끔은 걸어도 보고 가끔은 멈춰도 보고
그러다 또다시 힘이 나는 만큼만 뛰어보자고. 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 속에서도 실은 조금씩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덜 무서웠다. 지아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늘도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살아낸 하루였다. 그리고 그 사실이면 오늘 밤에 잠들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이유라고 그녀는 처음으로 조용히 인정해 보기로 했다.